그러니까 도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른들이 가는 오락실이에요. 이게 빠찡코라는 개념입니다. 원래부터 즐기는 인구가 시장이 바뀐 겁니다. 일본 내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빠찡코에 안 가게 된 이유라는 내용인데, 박간일 방송에서 예전에 도박 왕국 일본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도박 시장이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에 대한 규제가 있긴 한데 일본이 그 규제를 좀 피해가지고 여러모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빠찡코에서 게임을 하다가 경품으로 인형이나 무슨 상품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연찮게 그 빠찡코 옆에 있는 가게에서 그 인형을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뭐 전국 어디든지 다 이런 데가 존재를 하고 있죠. 예.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점점 빠찡코에 안 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끼잖아요. 드디어 일본이 도박 왕국이라는 그 오명을 싣고 사람들이 좀 이제 뭔가 도박 말고 있잖아. 점진적인 일을 하는 건가?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고객을 뺏긴다는 겁니다. 빠찡코라는 업계가. 그리고 빠찡코를 떠나가지고 간 목적지가 아하! 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하는 그런 목적지일 겁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빠찡코. 안 가보셔도 뭐 인터넷상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아마 내부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소리가 있잖아. 막 나고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담배도 필 수 있고 요즘 뭐 금연 가게도 늘어났는데 기본 담배도 피고 어쨌든 좀 뭔가 이 도박을 하는 뭔가 집중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레버를 돌리던지 슬롯을 내리던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뭔가 특이한 분위기예요. 게임장 플러스 도박장의 반반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빠찡코라는데 사람들을 예전부터 있잖아요. 집어넣으려고 엄청나게 일본에서는 이미지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이 좀 이제 규제라는 게 상당히 신기해요. 아까 말했지만 도박 규제도 빠찡코가 피해야 한다 했잖아. 다른 규제도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은 광고 규제가 있습니다. TV 광고 규제. 일본 TV 광고에서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는 해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도박, 빠찡코 혹은 뭐 경마, 경륜 이런 거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냐 했을 때 예를 들어 빠찡코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빠찡코 광고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분이세요? 아니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회사마다 다 비슷비슷한 컨셉인데 거리와 사는 빠찡코. 우리 빠찡코 직원들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이 오실 때마다 이라샤이마세 웃으면서 있잖아요. 밝은 모습의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하는 게 빠찡코다 라는 식으로 뭔가 기업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광고를 우후죽순 많이 칩니다. 일본에서도 빠찡코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는 않으니까 그런 나쁜 거 아니에요 라는 걸 어필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그 외 나머지 공룡 갬블은 좀 스트레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경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있네. 일본 유명 연예인 출연해가지고 드라마 있잖아요. 경주를 하면서 인간 휴먼 드라마라는 설정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정 광고입니다. 그리고 경륜 광고. 스포츠다. 왜? 케이린이라 해가지고 올림픽 자전거 종목에 경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륜 돈 걸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저희는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매주 뛰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스포츠에 엮어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경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연예인들 내세워가지고 말과 저 드넓은 초원을 달려보십시다. 저 말에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달려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얘들의 공통점은 다 도박이야. 그런데 도박이란 걸 이제 사행성을 내면 안 되는 그거 하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좀 좋은 이미지로 이런 광고가 일본 황금 시간대 있잖아요. 저녁 시간대 다 나옵니다. 이게.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CF를 보면. 그렇죠. 경마, 경륜, 오토레스, 모터버스 절호조. 상태가 엄청 좋단 말이에요. 딱 하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빠찡코의 성지 우연해서 빠찡코점 패점 러시 전성기의 10분의 1 이하 이런 기사도 최근에 뜨고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빠찡코 도산과 구조조정 도미노의 심각한 배경. 그러니까 다른 도박들은 지금 사람이 넘쳐나요. 잘돼 코로나든 뭐든 일본 사람은 도박을 참을 수가 없어. 빠찡코만 지울도산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있잖아. 문 닫았네. 그런 빠찡코는 보이네요. 그렇죠. 차 타면서.
일본 이 빠찡코 관련된 조사회사에서 업계 기초 데이터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임 참여 인구, 빠찡코를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게임 참여 인구가 2000년대, 2022년대 반토막 났어요. 요 20년 사이 빠찡코 하는 사람이 안녕. 계속 줄어들고 있죠. 예. 그리고 게임 참가 인구 연대별 나이 순 핑크색이 20대 사람입니다. 20대 이하. 원래는 빠찡코 2000년대 초반에는 핑크색이 제일 많았죠. 즉 젊은 친구들이 빠찡코 하러 갔어요. 재밌거든. 뭔가 오락하는 기분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빠찡코를 안 가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런 이용 인구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패점 러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2000년대 20대였던 분이 2020년에는 40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원래 갔었는데 안 가게 됐다고. 맞아. 그런 걸로 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빠찡코라는 업계 자체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건 빠찡코 업계가 낸 조사니까. 이런 빠찡코 업계에서 또 다른 자료도 나오죠. 이거는 실제로 빠찡코를 운영하는 회사가 낸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 빠찡코 산업 규모가 14조엔이에요. 우리나라 돈 140조 갖고 있어요. 일본의 공영 갬블이랑 빠찡코를 합치면은 일본의 갬블 시장, 도박 시장은 우리나라 돈 2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빠찡코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 이제 빠찡코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빠찡코 설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빠찡코 업계는 이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다른 사람들은 뭐 시대가 그런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 빠찡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빠찡코가 원래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 일본 사람들은 도박에 대해 뭐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건 물론 있겠지만은 빠찡코가 인프라로 자극하는 게 사실 하나 있었어요. 이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노래방 빠찡코 그리고 이온 시골의 오락사정. 이거는 맞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지방 동네에 놀 데가 없어요. 노래방 뭐 하루 이틀이지. 슈퍼 바깥에 간 그 일본 지방 사람들이 마트에 놀러 가는 이유. 그것도 원투데이지. 아 이거 너무 심심해. 그러면 당신에게 빠찡코. 이래가지고 일본 각 지방 도시마다 제일 큰 건물이 빠찡코입니다. 특히 홋카이도는 시골에 논데 많으니까 논데마다 하나씩 빠찡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죠. 오락사정. 어른들이 가는 오락실이에요. 이게 빠찡코라는 개념입니다. 빠찡코밖에 할 게 없으니까. 돈을 쓰긴 쓰는데 물론 따면 좋겠지 그 사람들도. 근데 게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잃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왜? 촌동네인데 아무것도 없어.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 때웠다. 아 오늘 시간 하루 잘 때웠다. 이 시간에 예를 들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더라도 돈 쓰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지가 됐었던 겁니다. 이런 촌동네에도 사실은 빠찡코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촌동네 사람들 오락하러 안 가? 맞아. 뭐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 그렇죠. 바로 이거의 등장이죠.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촌동네와 도시의 흔히 말하는 즐길거리에 대한 벽을 일본에서 많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서울에 있으면서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시간을 뺏어 나가는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빠찡코가 스마트폰에게 뺏겼어. 아니 그래도 일본 사람 스마트폰 다 한데 스마트폰에게 뺏겼다니 너무 그렇지 않나?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다음 거죠. 아사히 신문이네요. 국내 게임 시장 2조엔 20조 원, 스마트폰 10년 새 세배 초과 의존 및 과금 트러블. 빠찡코는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촌동네선 오락시설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촌동네도 빠찡코 하려면 차 타고 가야 돼. 아니면 퇴근하고 움직여야 돼. 그리고 들어가면은 시끄러워. 담배 피는 사람도 있어. 도시도 마찬가지 시끄럽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이래가지고 조용한 거 좋아하잖아요. 나의 개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 그리고 사회인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가서 줄 설 수도 없어요. 주말에도 나가기 귀찮아. 옛날 사람들은 빠찡코 하면 아침부터 줄 섰다지만 나는 귀찮아. 그냥 잘래 이런 거 있잖아요. 쉬는 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이동하지 않고 본인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방향성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요 몇 년 사이에 어떤 기사가 뜨냐면은 2015년 기사네요. 스마트폰 게임 과금 전 세계 일본 1위. 이거 미국 조사회사가 낸 겁니다. 스마트폰에 여러분 그 가차부터 이래가지고 과금하는 거 있죠. 아이템 사는 거. 2015년 기준 일본이 1위. 아니 그래도 이거 너무 옛날 거다 오상. 그지?
2021년 기준 세계 1위. 우와. 계속 아직까지. 1위. 아직까지 1등입니다. 세계 1위가 일본이고 세계 2등이 사우스 코리아네요. 어머나. 예. 이용자 비율 1인당 과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인구 비율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 자료뿐만 아니라 이 최근 2022년 상반기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 통찰을 이래가지고 이런 조사 보고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 이제 번역이 안 돼.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 시장에 있어서 일본이 수익 제2위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다. 미국 28%.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전 세계 모바일 게임 과금 시장 20%. 3등이 중국 19%. 4등이 한국 7%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인당 과금하는 사람 금액이 제일 많아. 근데 그 사람 숫자도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일본은. 아니,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과금을 많이 하지? 일본 사람 돈 아깝지 않나? 아니, 그 스마트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캐릭터 움직이는 것부터 이래가지고, 그냥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영재 교육을 받았잖아요. 아니, 집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침에 줄 서가지고, 빠찡고, 그거 하면은, 아이고, 귀찮아. 근데, 내 손 안에 기계가 들어왔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과금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래, 빠칭코도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돈을 안 벌더라도 내가 이 시간을 즐겁게 때웠다라는 개념이 있다 했잖아요. 스마트폰 게임에 돈 쓰는 거 아깝다고 느끼지만 스마트폰 게임이 내가 시간 때우는데 도움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빠칭코랑 같은 논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빠칭코를 안 가요. 왜? 내 손 안에 빠칭코보다 더 좋은 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일본 내에서 공중파 지상파에 TV 틀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TV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폰게임입니다. 정말 요새 듣기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많이 나오고 CF에. 특히 이제 황금 시간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맥주 광고, 자동차 광고 나올 때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 게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이거 바로 뜨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광고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런 시간대, 저녁 시간대네 셀러리맨들 아니면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4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죠. 이런 기사는 올해 초네요. 다이아몬드 온라인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아저씨들의 실체 경험기 40대 약 40%가 스마트폰 게임을 플레이한다. 일본에서. 과금의 유혹이 많은 소셜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일본 40대 뭡니까? 아까 이 자료 있잖아요. 2000년대 빠진코 제일 많이 가던 이 분홍색. 이 사람들이에요. 맞아. 알아. 대학 때 빠진코 갔지. 그것 때문에 학교도 그지? 좀 수업도 안 가고 그랬지. 그런 사람들의 어찌 보면 뭡니까? 추억이 지금은 스마트폰 게임 들어온 거예요. 대학생 때는 체력이 많았잖아. 빠진코 하기에 아침부터 줄 설 수도 있었어. 주말에도 갈 수 있었어. 그리고 시간도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은 바빠. 아이고 이거 뭐 회사 일하고 야근도 하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 시간 아침에 움직이고 휴일날은 집에서 이불 밖에 나가기 싫래 과금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에서 파친코 하는 분들이면 있잖아 10만원도 순삭이니까 순삭이죠. 그러면 뭐 스마트폰 게임 가금도 막 이 정도는 뭐라는 수준이 있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빠찡코 말고 또 피해받는 곳이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이거죠. 유명 가게도 잇따라 폐점 게이센 뭐 오락실 진짜 일본의 오락실도 빠찡코랑 똑같이 지금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원래부터 즐기는 인구가 시장이 바뀐 겁니다. 일본 내에서 아이들이 가는 오락실 어른들이 가는 오락실이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도 일본에 진출을 많이 합니다. 왜? 2022년 상반기 세계의 모바일 게임의 다운로드당 수익 분포 몇백만 다운로드 달성 200만 다운로드 300만 뭐 1000만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나오죠. 일본 다운로드당 일반적으로 봤을 때 24달러 이상. 와. 즉 뭐다? 일본 사람들은 다운로드 하는 만큼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돈 쓰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중국, 한국, 대만,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세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일본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일단 다운만 받아봐.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돈을 쓴다. 엄청나죠. 그냥 공짜로 하는 거 아니구나.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도 얘기했었어요. 우리 오빠가 그 게임에 많이 그 과금한다고. 그렇죠. 얘기했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가든
노래방을 가든 극장을 가든 여가생활 보내는 건 내가 휴대폰 보면서 게임에서 만족감 느끼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게 용인이 되는 나라니까 일본에서 이런 시장이 늘어나고 여기에 돈을 쓰는 만큼 뭡니까? 빠찡코에 사람들이 안 가게 된다 라는 내용을 알려드린 겁니다. 예, 상당히 알기 쉽죠. 어쨌든 빠찡코는 유스 시스템이에요. 현재 사회에 빠찡코라는 문화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게임에 돈을 쓰고 시간을 때운다는 그런 관념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이제 빠찡한 사람들이 게임으로 좀 이제 옮겨갔다라는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요시. 그 스마트폰 게임도 그러는데 엄청나게 박식에 그 중독적으로 그 하면 문제가 많지만. 그렇죠. 중독된 사람도 일본에도 물론 있지만은 많이 그다음에 있죠. 중독이 아니라 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해두고 있잖아. 이번 월급에서 나의 오락비용은 얼마다를 정해두고 쓰는 것 자체에 거부가 없는 거예요. 그 돈 저축해가지고 집 사는 게 좋지 않아? 아니, 나는 지금 매달 매일매일 내가 회사 나가서 상사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건 이런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때문이야. 해소하기 때문이야. 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게 뭐 다 이해가 되고 용인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